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혜자입니다. 이제 오전 시간 맞이하고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. 삼성의 소식도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주말에는 우리 또 증시 여러 기업들 한번 관련해서 뭐 특이점이 있으나 그런 특이사항이 있는 그런 기업들, 조심해야 할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뭐 삼성전자만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. 여러분 보니까 뭐 다양한 기업들 투자를 하시던데 항상 늘 조심 잘 체크하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보니까 그 미국의 그 중앙은행 FED의 그 강력한 물가 안정화 의지, 물가 안정화 의지가 확인됐어요. 확인됐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이번 주 9월 26일에서 30일 국내 증시는 개별 종목의 차별화 장세, 이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. 그렇게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전망이 되고 9월에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한 차례 더 그 FED의 긴축 전망이 이제 부각이 됩니다. 부각된 만큼 투자자들이 단기에 낙관적으로는 바뀔 가능성은 적다. 뭐 그런 의견들이 현재 지배적이네요. 낙관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적다. 한국거래소에 보면은 그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했을 때 92.78포인트 밀렸습니다. 92.78포인트 밀려서 2290에 장을 끝냈어요. 2290. 2200대 다시 오겠나 했는데 결국 다시 오더라고. 종가 기준을 보면 코스피가 2400선 밑으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 7월 6일이죠. 7월 6일 이후로 약 2개월 만이야. 지난 7월 6일이 2292.01이었으니까 아주 쇼킹했죠. 쇼킹했습니다. 그 23일의 종가는 2020년 그 10월 30일이죠. 2267.15 2267.15였는데 그때가 2020년 10월 30일이었어요. 지난 한 주간의 그 수급을 살펴보니까 5거래일 동안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, 외국인들은 5,885억, 기관들은 3,576억 정도를 이제 팔아치웁니다. 팔아치웠고, 개인 홀로 이제 순매수세를 보였어요. 순매수세를 보였는데, 이들이 이제 8,755억, 8,755억을 이제 사들였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코스닥 지수의 낙폭은 더 커요. 지금 코스닥은 아주 형편없습니다. 지수는 전주 대비했을 때 41.04포인트나 내려가지고 729.36에 거래를 마쳤더라고. 전주에 그 외국인 홀로 4,367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과 기관이 각각 2,947억, 1,817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. 순매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많이 빠진 거죠. 이는 뉴욕 증시가 이제 통화정책 그 회의 후폭풍을 거세게 맞은 영향이 있는데, 지난 23일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보니까 다우존스 그 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1232.01포인트 밀려서 29,590.41에 마감을 했어요. 마감을 했고, S&P도 전장보다 180.1포인트 이렇게 밀려가지고 3,693.23으로 그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전장보다 580.47포인트 떨어져서 1867.93으로 이제 장을 마감을 한 거죠. 이처럼 그 글로벌 긴축 흐름이 이제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한껏 위축된 모습이에요.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증시는 작은 테마에 관심을 갖고 이제 개별 종목 모멘텀에 주목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다.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. 지금 보니까 그 최근에 그 증시를 거쳐간 그 대형 변수는 그 FED의 그 기준금리 인상입니다. 기준금리 인상. 그리고 FED는 앞서서 기준금리를 0.75%포인트 올린 데 이어서 연말까지 금리를 추가로 1.25%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. 1.25.
여기에 또 주요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을 통제하기 위해서 당분간 매파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, 그렇게 예상이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이제 크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. 그 증시 하락의 바탕에는 현재가 아닌 미래 시점의 고강도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는데, 궁극적으로 고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FED의 대책은 실업률 상승하고 생산성 감소를 수반을 해서 향후 고용과 성장 관련해서요, 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걱정이 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9월 그 FOMC 결과를 통해서 맞아야 하는 매를 미리 맞은 증시지만, 그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를 더 키워가지고 증시는 반등 도모를 위한 동력을 잃었다. 반등을 위한 그런 동력을 잃은 거야. 하여튼 향후 단기 그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다시금 그 FED의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 한 주가 약세, 금리 상승, 달러 강세, 하여튼 이런 금융시장 흐름은 지속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치퍼 예비 회의 있죠. 치퍼, 우리 반도체, 그리고 미중 패권 정쟁 등 증시에도 부담이 됩니다. 중국 견제 성격의 그 미국 주도 반도체 동맹인 그 치퍼 그 첫 회의가 이번 주 초에 열려. 화상으로 열리는 이번 그 회의에는 4개 회원국, 미국, 한국, 일본, 대만에서 참여를 하는데, 국내 메모리 반도체의 그 지배적인 위치하고 기술력을 감안할 때 중국이 직접적으로 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보복이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것 같아요. 다만 그 한중 관계가 악화 시에는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, 그런 점에서 치퍼 추진 상황과 함께 한중 관계의 그 경색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현재 보니까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로는 한 2280에서 한 2400선을 제시하는 증권사도 있더라고요. 보니까 투자 심리가 이제 불안한 만큼 개별 종목 장세를 펼칠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는데, 대표적인 그런 개별 재료가 뭐가 있나 봤더니 아이폰 관련 종목이라고 하네. 아이폰. 그 아이폰 14의 그 미국, 중국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하고 관련해서 애플향 그 핸드셋 부품주, 그리고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그 글로벌 곡물 생산량 그 전망 하향과 관련해서 비료업체, 이 비료업체 등에 관심이 모인다고 하죠. 그리고 관심 업종 보면은 엔터테인먼트하고 핸드셋 부품, 이제 비료 등을 꼽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비료 쪽이 상당히 지금 보니까 미친 듯이 이렇게 오르더라고요. 우리가 상한가도 치고 막 그러던데, 약간 좀 테마성이 좀 짙긴 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. 보니까 여러분, 함부로 전배들지 마시고. 하여튼 지금은 상당히 안 좋다. 동력이 없다, 동력. 뭔가 동력이 나오려면은, 제가 볼 때는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. 이벤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. 빨리 전쟁이라도 좀 끝냈으면 좋을 텐데, 그렇지 않아가지고 좀 아쉽기는 하네요. 일단은, 오전 시간은 이 내용으로서 마치겠습니다. 나중에 아마 오후 때 그때 뵙도록 할게요.